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올려주신 과제로 올려주신 질문사항들 내용들 간략간략하게 보면서 제가 설명 답변 드리고, 이제 지금 제가 과제로 내드리는 대상지 선정 조사 이런 부분에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학생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고 내용만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학생 올려주신 거 보면은 이제 수산시장의 경우에 네이밍, 로고 이런 걸 제작할 때 어떤 그 디자인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고 뭐 이럴 텐데, 선정을 할 때 우선되는 요인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뭐 답변은 단순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시안을 제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이색적인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매치를 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컨셉에서의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다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뭘 이게 1번, 2번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분히 클라이언트의 의견, 이제 선택자가 뭘 고르느냐 그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꼭 이 대상지에서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요구를 하면 제가 피력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이름으로 오면 굉장히 향후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세련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하면 그런 부분 전문가 의견을 잘 적극 수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더 잘한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하겠다, 거기에서 조금 뭐 수정 반영해달라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대상지 선정되고 나면 어떤 대상 품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스케치 표현을 해볼 건데, 거기에 대한 2D, 3D 작업 중에 어떤 걸 하는 거냐, 둘 다 하는 거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스페이스 디자인이라는 대상을 하나 정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진행해서 결과물을 만든다라는 거를 쭉 제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고 지금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필요한 뭐 툴이 일러스트레이션, 포토샵이 있다. 툴 자체를 제가 수업에서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한도 끝도 없이 내용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도 2D, 3D 처음에는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스케치할 때 드로잉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이제 종이에다가 내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그거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옮기든 뭐 포토샵으로 옮겨서 채색을 하든, 아니면 내가 3D 수업을 들어서 기본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3D로 표현하셔도 되고,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스케치를 할 때 이런 라인에서 뭐 이렇게 채색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과정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일일이 프로그램 툴이나 이런 것들은 가르쳐 드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뭐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배우고 싶다, 네, 저희 여수 사례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보신 그 여수 수산시장이나 제가 지금 강의 자료를 삼고 있는 뭐 순천, 또 뭐 시장만 해도 제가 뭐 여러 지역 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실무에서 사용되는 뭐 아주 이제 최전선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실제로 만들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필드에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거기에서 내가 비슷하게 따라 해보고 내 것처럼 만드는 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 현장에 투입될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중요한 경험이 되겠죠.
네. 여기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재개발에 사용된 매뉴얼인지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근데 유수산시장 개발에 실제로 제작 사용된 거고요. 그 최종 저희가 제작 다 해서 이제 오픈 재개장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커팅도 하시고 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프로세스도 실제로 진행을 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개발하는 업체나 어떤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자료 조사하고 문제점 도출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 제시하고 그다음에 다듬어 가면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개발 사업 현황에 대한 수학 분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물론 인터넷 쳐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료를 제가 하나 찾아놨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어의 이니셜로 해서 S 강점, 약점 W, 위크니스, 그 다음에 기회 O, 그 다음에 위협 T 이렇게 해서 이제 약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상을 파악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SO 전략하면 강점과 기회 요인을 파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ST 하면 강점과 위협을 파악을 해서 위협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WO 약점과 기회. 약점은 뭔데? 그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부분을 어떤 요소가 있을 것인가. 또 WT 하면은 약점과 위협. 약점과 위협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고 나면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위기는 뭐고 기회는 뭐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성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본적인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수학 분석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선정화를 올리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고 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컨셉을 잡고 거기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의견, 그다음 저희가 제시한 의견들이 미싱되면서 이제 제 의견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의견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다듬어서 이제 완성을 시켜 나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형물 시안 작업을 할 때 프로젝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형물도 저희가 작업해 놓은 거 보여드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최초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들이 스케치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보시고 아 이건 좋고 이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제 의견을 주시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수정 보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걸 조금 더 다듬어서 이제 스케치 이후에 3D 작업, 시뮬레이션 작업 해가지고 실제 있는 것처럼 합성해가지고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이후에 도면 실제 뭐 제작 비용이 얼마나 들지 크기 도면화 시켜가지고 재질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장표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해가지고 그거를 제작하시는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대표 캐릭터. 이제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대상지를 고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듯이 어떤 뭐 장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장성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홍길동, 이제 옛날에 홍길동 설화가 있었으니까 홍길동을 이제 설화를 끄집어내서 그 지역의 어떤 유래, 설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아예 없는 새로운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그걸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곡성 같은 경우는 기차마을, 또 도깨비 뭐 이런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차를 특화시켜서 캐릭터를 한다든가 의인화시켜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요소 중에 도깨비라는 유래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캐릭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CI 매뉴얼에서 스티커 포장지, 종이백, 에코백 작업들 할 때 몇 번의 과정이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은 이제 CI를 제시하고 만드는 것까지는 약간의 과정이 거치게 돼요.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메인 컬러, 메인 형상이 나오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스티커, 포장지, 종이백 이런 것들은 한 번의 매뉴얼이 그냥 쫙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CI는 좀 교정 과정이 거치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에 작업해서 클라이언트가 보고 바로 이렇게 수정해서 완성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는 특별한 의견이 없네요. 네, 여기도 뭐 잘 봤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고, 네. 온라인 수업의 출석은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저도 내일 또 학교 가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전자출결로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평가나 과제물 평가는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은 과제물을 올려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많이 잘 돼 있으면 물론 거기에 대한 가점을 매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석, 그 다음에 과제를 제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배점이 될 것 같고요. 과제물은 저희가 지금 몇 시간마다 메인 페이지는 어떻게 하고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작업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대상지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시향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글로 그냥 텍스트, 사진 좀 찍어보시고 이런 부분을 수집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한 중간고사 기간 정도가 되면 그것들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텍스트나 사진들을 이렇게 편집을 좀 해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게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해서 이제 저한테 보여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중간고사 그리고 최종 제작이 다 되면 그걸로 기말고사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공공 디자인처럼 버스 정류장 디자인이나 공원 조성 같은 것도 환경 디자인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됩니다. 환경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범위 넓게 이제 연구하는 범위가 이제 말씀하신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공원 조성 같은 것들이 환경 디자인의 어떤 많은 대상이 가장 큰 대상이 되죠. 도심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도시 환경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시 환경 디자인, 뭐 공원 디자인 뭐 이렇게 조금씩 구분할 수 있지만 모든 게 환경 디자인이라는 범주 내에서 포함이 되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환경 디자인이 됩니다. 근데 아파트 디자인을 할 때 요즘은 아파트를 형태를 똑같이 짓는 것도 심사를 통해서 제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스로 아파트를 짓더라도 아파트 외부형으로 그래픽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요. 심사에 통과가 돼야지만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꾸미는 공원, 테마 공원들 꾸미죠. 아파트 내부에. 그런 부분들도 죄송합니다. 특화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공원만 또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업체들이 거기에 어떤 노리스를 넣고 바닥을 어떻게 패턴을 어떻게 할 것이며 동선을 어떻게 짜고 이런 부분들을 특화 디자인에서 다 디자인을 하고 도면을 만들어서 아파트 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거죠. 네. 네. 디자인 개발 방향 및 전략 단계에서 스토리텔링 구성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혹은 참고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또 올려주신 기획서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닌 스페이스 디자인이라면 투입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BI를 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되죠. 일단은 스토리텔링을 구성을 할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프로젝트에 개발하는 디자인이 지속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재를 가져다가 당연히 거기에 유래라든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져다가 스토리텔링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 지금 만들어졌지만 과거에는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연관성,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의 수, 저희 같은 경우는 저 포함해서 총 전체 인원은 10명입니다. 네, 뭐 그거는 회사마다 다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뭐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자료 조사를 하는 사람, 또 그래픽 디자인 하는 사람, 3D 디자인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눈다면 굳이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어떤 작업자가 편집 디자인하고 제품 디자인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원은 특별히 정해진 인원은 없을 것 같아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BI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당연히 그 대상에 대한 제품이면 제품, 무슨 공간이면 공간, 거기에 대한 특성을 함축적으로 얼굴이잖아요. 브랜드는 심볼 마크 만들었을 때 그게 거기구나. 연관성 있는 어떤, 그리고 연관성이 당장은 있는 요소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요소를 만들더라도 그것의 어떤 독창성이나 이런 신선함이 향후에 그 대상지를 아주 이렇게 도드라지게 각인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여야 된다. 네, 그런 크리에이티브, 창작적인 이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주 제출해 주신 내용은 다 확인을 했고요. 내용이 많아서